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입니다. 공화성 교수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공화성입니다. 네, 경상북도 경산에 지금 있다고 그러던데 그쪽 상황을 좀 들으신 게 있습니까? 네네. 일단 그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일반 그 피난자하고는 많이 대피에 장애를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화재 피해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냐고 생각됩니다. 네, 일반 피난자와는 다른 특수한 이 요양병원의 화재 사고입니다. 이게 소방대원들이 들어가서 구조를 할 때 이런 경우에는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구조 방법은 거의 유사한데 단지 이제 그 구조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네. 이분들이 몸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또 이제 계단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없고 그 경사진 계단을 통해서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대피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전해지기로는 대부분의 사망자가 이제 병원으로 이제 옮겨졌는데 중상자로 이제 사망에 이르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막 대부분의 그 요양병원이 침상 환자도 많기 때문에 또 거동이 불편하고 네. 몸 상태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유독가스를 흡입하게 되면 네. 심각한 피해를 입어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죠.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요양병원의 화재는 이렇게 취약하기 때문에 일단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 안전 관리가 돼 있었어야 하는데 이런 요양병원에서는 특별히 어떤 부분이 평소에 이 화재에 대비해서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건가요? 요양병원 화재가 이번뿐만이 아니고 예. 예전에도 계속 화재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도 6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6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면 스프링클러 설비를 좀 간소한 간이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세종병원처럼 오래된 건물은 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화면으로 보셨지만 저렇게 걸어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또 저렇게 침대에 실려서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저렇게 나왔지만 거동이 불편하고 대처를 할 수 없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그 거동이 불편한 분들 가스를 흡입해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경우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이번 불이 났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원인은 어떻게 연결시켜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원인은 뭐 아직까지 계속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요. 네. 요즘 날씨가 이제 무척 갑자기 추워지지 않았습니까? 건조하고요. 예, 네. 그렇게 보면 그 전열기구에 의한 화재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오랜된 병원은 이 사각지대다. 그런 화재에 대비한 사각지대다. 법 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거죠? 맞습니다. 네. 법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이 계속 강화되고 보완이 되는데 이런 법들이 신축 건물에만 적용되다 보니까 예전 지어진 건물은 오히려 그 건물 구조라든가 그 환경이 훨씬 더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강화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일반 시설도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은 요양병원이라면 더 적용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법이 개선되고 강화될 때는 법을 반드시 소급 적용해서 이전에 지어진 건물도 그 법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화성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